오늘은 총 4가지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6학년도 9번 문항으로 나온 3가지 사료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 자체에서 다음은 8세기에 신라가 서북 변경 지역을 영역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되겠고, 또 가에 밑줄 친 결과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던 사건을 묻고 있고, 이렇게 새로 개척된 지역들을 통치하기 위해 나와 다의 상위에 설치했던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묻는 점들에 주목하면서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사료입니다. 견사 입당 하정 잉 부표 진사 왈 당나라로 들어가는 사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아울러 표문을 붙여 살해하며 말하기를 복봉 은칙 사 폐강 이남 지경 삼가 폐강 이남의 땅을 주신다는 은혜로운 조칙을 받았습니다. 신생거해의 목화성조 신은 바다 끝자락에서 즉 변방에서 태어나 살면서 성스러운 조정의 교화를 얻었습니다. 수 단소위심 이공 무가효 비록 정성스럽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으나 그러나 공적이 가히 본받을 만한 것이 없었고 이 충정위사 이로 부족상 충성과 정절로 이를 삼았으나 그러나 노고가 상을 받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밑줄 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는 성덕왕 35년이라는 시기적 힌트, 그리고 입당 이 부분. 이 밑에 두 줄은 읽어도 그만, 못 읽어도 그만이고요. 밑줄 친 부분 자세히 보면 이 칙서 칙자가 이 글자로 쓰이기는 했지만 사실 이 글자는 위로할 레자로 더 자주 쓰이는 글자입니다. 진짜 칙서 칙 그 자체로 쓰이는 한자는 사실 이 글자인데요. 둘이 비슷하게 생겨서 예로도 쓰이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가 은혜로운 조서를 받들었다. 근데 어떤 조서? 네, 폐강 이남의 땅을 주신다는 내용의 조서. 자, 성덕왕 때 폐강 이남의 땅을 당으로부터 받았다. 무슨 내용인가요? 바로 735년에 당으로부터 폐강 이남의 영유를 공식으로 인정받았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나당 전쟁 이후부터 신라가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긴 했었지만 당과의 공식적인 국경 획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였다가 735년에 와서야 공식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기출에서 물었던 것처럼 그 공식 인정을 받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당의 요청에 따라 신라가 발해를 공격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732년에 발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해서 등주 자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당은 그 반격에 나서면서 남쪽으로부터 발해를 협공할 것을 신라에 요청을 했죠. 성덕왕은 이에 응해서 발해의 남쪽 지방을 공격하러 군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폭설을 만나서 별 성과 없이 돌아왔는데도 성과가 있었든 없었든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가 당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 자체를 높이 사서 이 사건을 계기로 신라의 폐강 이남 영유를 공식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어서 조금 더 볼게요. 폐하 강 우로 지은 발 1월 지조 폐하께서 비와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해와 달 같은 조서를 내려주셔서 석신, 토경, 광신, 읍거, 수사, 간벽, 유기, 농상득소 신에게 땅을 주시고 신에게 살 수 있는 고을을 넓혀주셔서 마침내 기약이 있게 개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사 짓고 누에 칠 수 있는 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전부 밑줄이 쳐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이 당의 황제에게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키워드라서 밑줄이 쳐 있다기보다는 내용 자체가 당이 폐강이남의 영유를 인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선상의 내용이라 그냥 전부 밑줄이 쭉 쳐 있는 겁니다. 폐하, 은혜은, 조서조, 신하신, 토경, 읍거 이 정도를 통해서 대략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자를 몇 개 보면 이 내릴 강자는 항복할 항으로도 매우 자주 쓰이는 한자이기 때문에 맥락에 맞게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해줘야 하는 까다로운 한자다.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주석 석자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는 주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줄 사자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종종 사료에서는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끼리 그 뜻이나 음을 대체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쓰인 사례로 보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경덕왕대의 사료인 나와 다 사료 보겠습니다. 경덕왕 7년 견, 아찬, 정절 등 검찰, 북변, 시치, 대곡성 등 14구년 아찬, 정절 등을 보내서 북쪽 변경을 검사해 살피게 하고 처음으로 대곡성 등 14군현을 두었다. 경덕왕 21년 축, 오곡, 휴암, 한성, 장세, 지성, 덕곡, 육성, 각지, 태수. 경덕왕 21년에 오곡, 휴암, 한성, 장세, 지성, 덕곡의 육성을 쌓아 각각 태수를 두었다. 네, 기출에서는 이 나와 다 사료를 주면서 신라가 그 상위에 설치했던 행정구역이 뭐냐고를 물었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관련한 내용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즉, 나에서는 14군현, 군과 현, 이게 키워드가 되겠고, 다에서는 육성, 즉 성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경덕왕 시기에는 발해의 대외적 팽창에 대비해서 황해도 지역, 즉 대동강 이남에 14개의 군현을 설치해 이 지역을 개발을 했고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나중에는 성까지도 축조를 해서 태수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군현 및 성보다 상위에 있는 그러면서도 새로 개척된 신라 서북 변경 지역에 설치한 행정구역은 뭘까요? 네, 바로 폐강진입니다. 폐강진은 군사와 행정의 기능이 합쳐진 특수행정구역으로 성덕왕대에 당에게 폐강이남 영유권을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개발에 착수를 하고 경덕왕대에는 이 지역에 14군현을 두고 육성을 축조했으며 나중에 선덕왕대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을 이주시킴으로써 폐강진을 강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자를 좀 보면 나와 다 모두 뭔가 설치할 때 둘치자를 동사로 쓰고 있죠. 뭔가 설치했다, 두었다 라고 할 때 거의 무조건 쓰이는 한자이기 때문에 이 둘치자 꼭꼭 외워주시고 여기 쌓을 축자도 건축물을 쌓았다고 할 때 매우 자주 쓰이는 한자이므로 꼭 외워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사료입니다. 2007학년도 7번 문항에 등장했던 신라 촌락 문서인데요. 이 문서는 발견 경위부터가 드라마틱합니다. 일본 쇼소인에서 발견된 화엄경론의 덮개 속지로 붙어있던 종이였거든요. 원래 버려지는 문서였는데 종이를 재활용한 덕분에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연구해 보니 신라라는 국가가 촌락의 인구부터 나무 한 그루까지 얼마나 시시콜콜한 모든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치밀한 행정장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당현 사해점촌 합답 백이결 2부 사속 해당 현의 사해점촌은 중략하고 노는 합치면 백이결 2부 사속인데 이 기촌 관모답 사결, 내시령답 사결, 연수유답 94결 2부 사속. 그 촌락에 관모답이 사결, 내시령답이 사결, 연수유답이 94결 2부 사속이다. 네, 이 사료는 해석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용어가 아주 생소합니다. 일단 사해점촌이라는 이름의 어느 마을이 있었던 거고 그 마을에 논이 총 102결 2부 사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라 정부는 이 논들을 여러 가지 용도로 아주 깐깐하게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관모답, 즉 관청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논이었고 두 번째로는 내시령답, 즉 내시령이라는 관리의 봉급이나 직무 수행 비용을 위해 책정된 논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연수유답, 말 그대로 백성이 국가로부터 받아서 소유한 논입니다. 자, 여기서 왜 연기 연자가 백성이란 뜻인가요?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가구를 셀 때 언덕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굴뚝에 연기가 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밥 짓는 연기가 나야 사람이 살고 있고 그래야 세금을 낼 수 있는 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라는 단순히 집 개수, 즉 호만 센 게 아니라 그 집의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경제적인 등급인 연을 센 것이죠. 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무튼 연기 연자는 백성을 뜻한다 정도만 알아둬도 좋겠습니다. 신라 촌락문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중하연, 하상연, 하하연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자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연자가 다 백성을 뜻하는 한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짧은 사료였지만 우리는 이 문서를 통해서 신라가 얼마나 치밀한 단위로까지 촌락의 땅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는지, 즉 신라의 중앙 집권력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얼마나 강력하게 미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출에서는 이 자료 B에서 보이는 토지 명칭 중에서 왕토이지만 공전이 아닌 토지를 찾아서 쓰라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답은 백성들의 땅이었던 연수유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사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